병원에 CPR 팀 따로 있나요? CPR 팀은 그날 근무하는 응급실 간호사들이 CPR 팀이죠. 아, 따로 전담팀은 없고. 전담팀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차례 오나요? CPR이 하루에 몇 번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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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면은 10번. 5번, 10번. 한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운 안 좋으면 CPR 하루에 한 3번 정도 걸린 적도 있어요. 신규 때 센터였잖아요. 그때도 CPR 환자 왔나요? 왔지. CPR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울릉의료원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야 돼요, CPR은. 신규 때 CPR 했을 때 혹시 어떤 업무를 담당했나요? 라인 잡았죠. 라인 잡고. 신규 때 CPR 환자 라인 잡았어요? 잘했어. 그리고 한대 뭐 CPR 치고 있으면은 막 팔이 이럴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라인을 달고 했지. 다 했지. 그러면 이제 CPR 할 때 응. 이제 소생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또 임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규 때 봤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근데 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실습할 때도 뭐 수술방에도 가보고 중환자실에도 가보고 익스파이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응급실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할 때는 그냥 뭐 일이기 때문에 진짜로 막 트라우마 너무 심한 환자들 있잖아. 막 다 터져가지고 이런 사람들 와도 아무 그게 없어. 근데 막상 혼자서 공포 영화는 못 봅니다 또. 그다음에 무슨 뭐 병원 다큐멘터리 막 여기서 막 가족들의 막 애환 뭐 이런 거 나누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찡 나는데 막상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다른 간호사들은 또 그런 게 있나요? 글쎄요 안 물어봤는데 이때까지 막 그거 보고 막 울고 뭐 이런 사람들은 못 본 것 같고. 장갑이는 어때 이거? 아,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이걸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면역이 되나? 감정이 좀 네가 무덤덤해졌다. 그러니까 일상은 아니지만 이제 좀 많이 노출되고 그렇지. 묻어지다 보니까 되게 그냥 업무적인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진짜 심한 그 우리 어머니 때 사람이 왔어 트라우마. 다리가 다 터진 거예요 진짜로 이게.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이비로 그 좀 다 똘똘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았어요 진짜로. 그 무슨 진짜 지방이라든지 살 이런 거 다 터져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징그러울 수가 있는데 뭐 전혀까지는 아니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만은 그래도 뭐 일이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뭐 어떤 감정을 넣을 그게 없었어. 응급실에 보면은 다양한 진료과들 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환자? 이틀 전에. 최근 말고 최근 말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8년 동안 일하면서 8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근데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딱 봤을 때 충격적이었다 그런 기억이 있나요? 첫 CPR. 첫 CPR이 저는 첫 CPR은 아닌데 처음으로 라인을 성공했던 CPR 환자가 있어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야 이게. CPR이라든지 뭐 그런 거 봤을 때 막 감정이 막 이상해진다거나 뭐 그런 거 없었냐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때 조금 요동쳤던 적이 있어요. 그게 라인을 처음으로 성공했던 환자인데 어떤 환자냐면은 차에 치여가지고 어레스트로 왔어요. 트라우마로 CPR 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CPR 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완전 신규 때 라인을 잡으려고 보니까 라인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웃자기나 이렇게 됐어. 라인이 됐어. 됐다 하고 뭐 되게 좋아하고 있었죠 혼자. 근데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감고 왔더라고. 우리 그 교수님이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깠는데 에이 이거 안 된다 하길래 뭐지 딱 봤는데 이빨 그렇게 왔더라고. 그때가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 나 아직도 기억나. 그게 생생해. 가장 보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까요? 가장 보람 있는 거는 약간 좀 뭐랄까 제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클리셰적인 거는 이런 거일 거예요. 어레스트로 왔는데 우리가 CPR 치고 중환자실 갔다가 다음에 건강하게 외래 팔로업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누군가에게는 보람찬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것보다 에네마 환자, 콘스티페이션 환자 배 엄청 아파해. 근데 핑거 에네마를 몇 번 좀 하잖아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합니다. 하는데 인턴 선생님 하는데
그만큼 시원해 하시는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디스유리아 환자들 뭐 배가 이만히 뭐 지금 남삼내만 해가지고 이틀 동안 소변을 못 봤어요 하면서 넬라톤을 딱 꽂는 순간 줄줄 나오면서 그 온화해지는 그 표정.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 하이포글리세미아 환자. 거기 바로 50DW 하나 싹 로딩하면 바로 눈 번쩍 뜨신다고. 그거 봤을 때 이게 응급실이구나 싶진 않아. 극적으로 눈앞에서 바로 효과를 그렇죠, 그렇죠.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눈앞에서. 막 나한테 계속 뭐 이제 멘탈 없어가지고 막 쌍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온순해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차. 배인이 잘 안 나오는 환자, 시니어 간호사를 불러야 되겠죠? 시니어 간호사를 부른다. 1번 베스트예요. 이게 제일 베스트고, 근데 내가 제일 시니어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 해부학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때. 정말 라인 없는 환자는 간혹 가다가 음. C 라인 같은 걸 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굳이 뭐 놀핀을 줘야 되고 중한 케이스라서가 아니고 정말 없으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비응급 환자한테는 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도 최소 케이타스로 따지면 최소 3군. 노인 환자들 경우에는 라인 듣는데 체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진짜 체격이 마른 환자도 그렇고 이제 그럴 경우 어딜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체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는 라인으로도 된 게 참 다행이라고 봐요. 사실 라인으로 된 게 다행이고,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저 의사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교수님 랩이 너무 안 됩니다. 이거 좀 ABG라든지 좀 아테리로 좀 펑처를 좀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방법은 많습니다. 좀 권역 바뀌면서 이건 좋아졌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건 좋아졌다. 이건 좋아졌다. 힘든 건 똑같은데 그냥 가끔씩 그냥 지금 있는 병원보다 좀 더 시골 응급실로 좀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오만 데서 다 튕가가지고 우리한테 진짜 연락도 없이 그냥 어레인지도 안 하고 온다니까 이제는 그냥 넣어요. 그냥 넣어. 그러면 이제 장점은 없다. 장점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지역 센터에서 권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급여가 올랐다. 만약에 이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게 유일한 장점. 끝.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일하니까 그건 좀 좋죠. 업무 분담을 좀 더 잘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덜 부담 가고 덜 힘들고. 입사하고 신규 때랑 음. 이제 8년 차인 지금하고 네. 이제 간호사를 직업적으로 받아보는거나 뭐 네. 이런 어떤 마음가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뭐 신규 때는 좀 뭐 순수하고 막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뭐 또 다르게 느낀다거나 그런. 약간 좀 뭐 환자들의 안녕을 위하여 약간 좀 이런 거. 그거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없었어요. 저는 진짜로. 그냥 직업적으로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생명을 막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업의식은 있잖아요. 직업의식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죠. 제가 저의 어떤 간호사로서의 강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감정을 이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 괜히 넣어가지고 기복 변화가 심하다? 이거는 자기가 간호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도 좋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도 안 좋고. 사실 간호사는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즘 현실에서는. 요새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뭐 땀을 뭐 굉장히 뭐 많이 흘리고 방호복 안에서 이런 거에 저는 그 감정팔이라고 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객관화하고 사무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간호사가 사무적인 면이 이제 좋긴 하지만 이제 환자한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감정을 또 투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굉장히 잘하죠. 그걸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걸 다 포함해서 프로페셔널함.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도 화가 날 수도 있고, 저도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사람인지라 이해를 하죠. 그 감정을 헤아리죠. 충분히. 응급실이기 때문에. 왜? 아빠가 뒤에 발라서 지금.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응급실에 그 환자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어떤 이해를 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아파서 왔다.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환자분은 아픈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죠. 많이 아프죠. 근데 응급실 상황이 오늘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중환 환자들이 너무 많네요. 이런 식으로 전 친절하게 굉장히 잘하죠. 사무적으로 있었다가 필요할 때는 이제
감정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제 감정을 다 주지는 않죠.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연기가 필요하지. 약간 좀 기술이죠, 기술. 말하는 기술. 저 굉장히 잘합니다.